앞으로 3년 뒤에 투자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사업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간 돈을 벌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 불리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마지막 저서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집안의 출신이며 철학과 미술사를 전공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35살까지 파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일했습니다. 35세 당시 이미 큰 돈을 벌어 은퇴했으며 이후엔 집필과 강연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1999년 93세에 저술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는 두 번의 세계전쟁과 대공황을 겪은 투자자입니다. 현재의 세계와 다른 점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배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장 돈의 매력.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프란치 아사시, 마르크스를 넘어 요한 바울 2세에 이르기까지 사상가들은 다음 문제에 대해 항상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를 도덕적으로 내세우고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코스톨라니가 좋아하는 소설인 돈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돈으로 생긴 부정적인 책임을 왜 돈이 전부 떠맡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는 별개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욕구는 경제적 진보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사람들은 자신의 창의성, 성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TV, 자동차 등이 500년 전 그런 물건들이 없었을 때보다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까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의학의 발전을 이끈 경제적 진보가 없었다면 오늘 93세가 된 자신이 이곳에 앉아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아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커다랗지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은 케이크와 작지만 공평하게 나눈 케이크. 이때 공평하게 나눈 케이크 조각이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은 케이크의 작은 조각보다도 작다는 것은 자명하죠. 이 세계가 선택한 것은 커다란 케이크였습니다. 아마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의 본성에 좀 더 가깝기 때문이겠죠. 돈, 자유세계의 가치 척도. 돈을 소유하고픈 욕망과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단순히 소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행위 그 자체에서 본질적인 자극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책이 잘 팔려서 10%의 인쇄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기꺼이 돈을 지불할 독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코스톨라니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부류가 없다면 우리는 이들을 만들어내야 할 겁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디플레이션 속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많은 이들에게 돈이란 힘과 지위를 상징합니다. 돈은 이를테면 육체적 장애, 흉측한 외모 등 모든 불행을 기꺼이 보상해주며 보잘것없는 조상들을 대처할 수 있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대답은 백만장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스톨라니의 정의에 따르면 백만장자란 자신이 바라는 바를 성취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신의 자본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백만장자는 일할 필요도 없고 고용주 또는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백만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구는 50만 달러가 필요하고 누구는 500만 달러가 필요하죠. 이것은 개인의 성향과 책임져야 할 의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지 아니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데 만약 은행 잔고와 사랑에 빠진 배우자라면 어떨까요?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절대 백만장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모피, 자동차, 보석에는 한계가 있지만 은행 잔고만큼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돈은 뜨겁게 사랑하되 차갑게 다뤄야 합니다. 마냥 돈을 쫓으려 하지 말고 돈과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죠. 상승하는 주가를 뒤쫓기보다 하락하는 주가와 정면 승부를 봐야 하는 주식시장에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길을 쓰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잃어버릴까 두려워 절대 투자하지 못하죠. 백만장자가 된다는 것은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지독한 자린고비는 절대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낭비벽이 심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원하는 대로 사고 소비하지만 그 또한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있는 돈을 모조리 써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박에 항상 시달리죠. 따라서 그는 돈의 출처가 되는 자신의 회사, 상사, 고객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이 두 양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단기간에 백만장자 되기.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며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부자와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명한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하는 것, 세 번째가 투자입니다. 여기서 복권과 같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은 배제했습니다. 수많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통해 백만장자가 되죠. 또 유명한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빌 게이츠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발명가 정신에 사업적 두뇌가 결합되어야 하죠. 예컨대 코카콜라를 개발한 약사는 이 비법을 몇 달러에 팔았습니다. 재치있고 똑똑한 사업 아이디어로 부를 쌓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전문 분야는 세 번째인 투자이기 때문이죠.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다. 지금까지 코스톨라니는 외환, 원자재, 현물, 선물 등 거의 모든 유가증권에 투자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파리, 프랑크푸르트, 취리, 도쿄, 런던, 상하이를 가리지 않고 바쁘게 돌아다녔죠. 물론 그렇다고 그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투자자는 아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락에도 투자했기 때문이죠. 간단히 말하면 그는 모든 영역에 투자했고 어떤 상황에도 버텼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경치나 정치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호경기나 불경기에도,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있을 때도, 가치 상승이나 가치 절하가 있을 때조차 1924년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생각하지 않은 밤이 단 하루도 없다고 코스톨라니는 자신의 일생을 평가합니다. 나는 증권 투자자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많은 언론인들이 그를 증권시장의 구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코스톨라니 본인은 그 호칭을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릇 스승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는 어제 오늘이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것입니다. 다수가 그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는 80년에 이르는 증권시장의 경험에서 자신이 배운 것이 있다면 투자는 과학이 아닌 예술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인상파 화가의 작품처럼 윤곽조차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죠. 코스톨라니는 자신에게 있어 투자자란 지성인이며 경제발전, 정치, 사회를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분야에서 그런 사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인의 대다수가 도박을 선택했고 신중하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증권거래소를 카지노 도박장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앞서 진페란 책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무장관 나는 될 수 없다. 은행원 나는 되고 싶지 않다. 투자자, 주식거래인 그것이 바로 나다. 2장 증권동물원, 투기,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것. 증권거래소가 생기기 전부터 투자는 늘 있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인간을 투기로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몇몇 사회학자들의 명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투기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재정 담당관이었던 요셉은 꿈에서 본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상해 풍년의 곡식을 대량으로 저장한 뒤 흉년에 비싸게 팔았습니다. 그가 미래의 손해를 충당하려 한 경제의 아버지였는지 단순히 차익을 노린 투기꾼이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말이죠. 인류가 존재하는 한 투자와 투자자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투자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놀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래하는 존재인 인간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 코스톨라니는 제일 먼저 투자를 할 것인지부터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여건과 성격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인 재정적 여건과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자문을 들려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투자를 할 수 있다. 돈이 적은 사람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만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투자를 시작하려면 항상 수중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돈이 아예 없다는 말은 집세를 낼 수 없거나 증금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은 우선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합니다. 코스톨라니가 생각하는 많은 돈이 있다는 것, 즉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의 기준은 이미 집과 연금이 준비되어 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준을 갖춰놓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식광이 되는 것은 지양하라고 합니다. 증권에서 한번 돈을 잃기 시작하면 그 액수를 버텨낼 자산가는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자라 해도 망할 수 있는 것이 주식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적은 사람, 다시 말해 보유한 재산과 수입이 집을 마련하고 자녀 교육에 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기간에 돈 쓸 일이 없다면 우량주에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기는 금물입니다. 투자자의 두 번째 조건은 돈을 쓰는데 시간적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3년 뒤에 투자로 돈을 벌어 집을 사고 사업도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언젠간 돈을 벌겠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또한 투자로 정기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물질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이제 투자자로서 갖춰야 할 특성들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 이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시장이 있다면 새벽에 일어나 컨베이어 벨트 앞으로 출근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겠죠. 그 밖의 필요한 다른 특성들에 대해선 앞으로 설명하고 증권동물원의 구성원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고 코스틀라니는 말합니다. 중개인, 거래만 신경 쓰는 사람. 증권시장이라는 동물원에서 중개인과 브로커는 주식의 시세 차이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돈을 법니다. 때문에 브로커는 주식 매매를 권유하죠. 코스틀라니는 한 가지 사례를 들려줍니다. 한 고객이 조언을 구하기 위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고객에게 IBM 주식을 매수하라고 열정적으로 권했죠. 상담이 끝날 무렵 그는 고객이 사실 IBM을 팔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아, 파신다고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객이 팔든지 사든지 거래만 하면 상관없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죠. 그들 중 대부분이 썩 명석하지 못하다고 코스텔라니는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이 재기능을 하려면 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죠. 매수자와 매도자를 모아 연결하고 수요와 공급으로 주가를 받치기 때문입니다. 머니 매니저, 100만 달러의 지배자, 대형 투자기관의 펀드 매니저와 자산관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지만 중개인과 마찬가지로 고객의 돈으로 투자를 하죠. 분석의 대가로 돈을 받지만 적중률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코스텔라니는 말합니다. 금융자본가, 시장의 큰손, 수백만 달러 혹은 수십억 달러를 거래하는 엄청난 자산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체에 깊이 관여하여 의결권을 확보하고 합병과 인수를 추진합니다. 경영에 적극 참여하고 경영진을 해고하기도 하죠. 이들은 항상 목표가 있으며 그것은 전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차익거래, 이미 멸종하고 있는 거래. 차익거래는 공간상의 투자를 말합니다. 시간상의 투자는 나중에 비싸게 팔기 위해 오늘 사거나 나중에 싸게 사기 위해 오늘 파는 것인데 이것과 반대로 공간상의 투자는 같은 시점에서 한 지역에서 사고 다른 지역에서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상 투자에 비교해 공간상 투자의 장점은 어떤 경우에도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두 지역의 거래소 사이에 시세 차이가 있을 때만 주문 신청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날 차익거래 투자자는 거의 멀쩡했습니다. 주식 정보와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코스텔라니 자신이 중개인으로 활동하던 시절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죠. 당시에는 런던과 파리 사이에 대규모 차익거래가 흔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차익거래는 뉴욕 월스트리트와 시카고 상품거래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식 중개회사의 컴퓨터들이 S&P 500 선물 시세와 지수에 포함된 500 종목의 주가를 관찰하고 주식 현물과 선물 사이에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죠. 단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노름꾼,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규모가 늘어나는 집단이 바로 단기 투자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라고 부르지만 코스텔라니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코스텔라니는 자신의 생각에 그들은 투자자라는 칭호를 들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들은 주식을 100일에 사서 103이 되면 팔아버립니다. 그런 다음 지수가 90이 되면 91.5에 팔기 위해 다시 사죠. 하지만 X와 Y의 변동 속에서 순간을 제대로 잡기란 힘듭니다. 만약 주가가 장기간 옆으로 또는 아래로 움직인다면 단기 투자자는 파산할 수밖에 없죠. 또 단기 투자자는 노름꾼이라서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는다고 코스텔라니는 말합니다. 코스텔라니는 이런 자신의 말에 단기 투자자들은 반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나름의 차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코스텔라니는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80여 년을 보냈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는 없었다고 하죠. 은행과 브로커는 그들의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시도합니다. 뻔뻔하고 수치심도 없이 일명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위해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 거래를 홍보하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스텔라니는 이 단기 투자자들을 옹호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이 주식시장이 제 기능을 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기 투자자가 많을수록 시장은 커지고 유동적이 됩니다. 시장에 보관만 하는 장기 투자자만 있다면 시장은 비유동적이 될 것이므로 수백만 명이 넘는 단기 투자자들의 존재 가치는 충분하죠. 장기 투자자, 주식시장의 마라토너, 장기 투자자는 단기 투자자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노후 대책이나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산 뒤 몇십 년간 보유하죠. 극심한 불황이 찾아와도 장기 투자자는 주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보유합니다. 장기 투자 목적이므로 주식에 투자한 돈을 그대로 남겨둡니다. 오늘날 대표적인 단기 투자자는 미국과 영국의 연기금입니다. 엄청난 규모인 만큼 보유기간을 길게 잡아야만 했고 그것만으로 연금 소유자들에게 행운입니다. 관리자가 돈을 쉽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돈이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하락한 뒤에 항상 새로운 최고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텔라니는 자신 역시 몇 년 전부터 장기 투자자의 대열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현재 약 500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한 종목도 팔지 않고 사기만 했다고 하죠. 코스텔라니는 솔직히 말해 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평균 이상의 결과물을 약속한다면서 말이죠. 만약 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코스텔라니의 조언을 듣고 따르기로 한다면 이 책은 그냥 이 시점에서 끝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호모 루덴스로서의 본능은 매우 강력하기에 코스텔라니는 순종 투자자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순종 투자자,
장기적인 전략가. 이 유형의 투자자는 단기와 장기 투자자의 중간점에 위치합니다. 장기 투자자들과 반대로 순정 투자자는 모든 뉴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단기 투자자들처럼 뉴스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죠. 예컨대 미국 대통령이 심장마비를 겪고 있다고 해서 순정 투자자들의 투자 구조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진단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뉴스에만 자금을 움직입니다. 순정 투자자는 X와 Y 사이의 단기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A와 B의 직선으로 움직이는 방향만 쫓아갑니다. 순정 투자자는 멀리 보면서 화폐, 신용정책, 금리, 경제성장, 무역수지, 사업보고서 등 그날의 뉴스를 관심있게 보지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옳든 틀렸든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가장 큰 차이죠. 금융자본가 역시 주관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추구하지만 순정 투자자들은 금융자본가와 비교해 꽤 수동적인 참여자입니다. 투자한 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지면 경영진을 교체하는 대신 그 기업의 주식을 팔아버리니까 말이죠. 순정 투자자에게는 상관도 부하직원도 없고 브로커나 은행원처럼 인사해야 할 고객도 없습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설득해 뭘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귀족과도 같아 많은 부러움을 사죠. 하지만 위험 부담을 안고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투자란 부와 파산 사이로 가는 위험한 항해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훌륭한 배와 똑똑한 항해사가 필요합니다. 훌륭한 배란 돈, 인내, 그리고 강심장이며 똑똑한 항해사란 경험이 많고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정 투자자는 분석하고 진단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점이죠. 투자자의 무기는 첫째도 둘째도 경험입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는 적어도 2번은 파산해봐야 진정한 주식 투자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파산은 금전적으로는 손해지만 경험적인 측면으로 보면 수익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현재 잃은 것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옳았다는 생각에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고 심각한 손실을 경험한 후에야 실패 원인을 분석하죠. 그러므로 이것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는 건 말이죠.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계산만 할 뿐 생각하지 않는다고 코스톨라니는 말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내세운 이론은 코스톨라니 자신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